안녕하십니까. 편입 논술의 암모나이트 조현병천입니다. 오늘은 좀 있으면 경희대학교가 논술 시험이 치루어지죠. 경희대학교가 요구하는 게 뭔가, 경희대학교에서 원하는 논술 자체가 어떠한 특질을 갖고 있는가,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2011년부터 2018학년도까지 김영 편입학원에서 단과, 그 다음에 김영 뭐라고 하지? 플러스인가? 그쪽에서 대표 강사로 있었고, 메가스타디에서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인강 강사, 또 현강, 재수정규반 등등 경력이 겁나게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배울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강사가 경력이 얼마나 많은가, 합격자가 얼마나 많은가. 제 블로그를 쭉 보면은 여태까지 나왔던 합격자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볼 텐데, 자, 경희대학교. 일단 경희대학교 편입 논제의 특징. 요거는 신입학 전형과 편입학 전형이 다릅니다. 또 하나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예시답안을 갖고 와서 쌤 요렇게 쓰면 붙습니까? 라고 하는데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시답안은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정도는 네가 갖고 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고, 우리는 경희대학교든 아니면 연세대학교든 고려대학교든 가장 중요한 건 본문에선 쟁점만 갖고 오고, 갖고 온 쟁점을 가지고 그 쟁점의 의미, 논제 요구 조건에 따른 내포된 의미를 갖고 와서 써야지 변별력이 있지. 내가 본문을 갖고 남들도 본문을 다 갖고 오잖아. 변별력이 없죠. 변별력이 없는 글을 써봤자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독해법,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에서 요구한 채점 기준에 따른 우리가 논제 요구 조건에 따른 제20문 분석과 글쓰기 방법론, 요거를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넘어가냐? 뭐야? 오케이. 어디 봅시다. 논술 강사 최초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전형 1차 동시합격. 이거는 선생님이 그만큼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2018학년도에 시험을 가서 봤는데 어쨌든 붙었어요. 이게 뭐 붙으려고 붙은 건 아니고 매년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가서 시험을 보긴 하는데 이때는 뭐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거 뭐 유튜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른 말을 하지 않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만큼 가장 실전적인 논술, 가장 실전적인 편입 논술의 방법론을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합격자 사례로 본 경희대학교 파이널은 1월 13일부터 13, 14, 15, 16, 17 5일을 하는데 낮반 1시 30분부터 5시 30분이 있고 6시에서 10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논제가 달라요. 논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당연히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은 사회계열 도표가 있죠. 도표 분석 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 강좌와 그 다음에 계열별 다른 강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화살표를 위에다 올려놔야 되나 봐. 밑에다 올리면 안 되지. 자, 이 합격증은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이 학생 이름은 내가 여기 안 써놨지. 쓰면 안 되지. 이 친구가 LYS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군대에서 이제 말년 휴가를 나왔던 친구입니다. 말년 휴가 나와서 5일 동안 빡세게 해가지고 붙었는데, 당연히 모든 학생의 글은 처음에 학생들의 글은 인간의 글은 아니다. 요구 조건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군대에서 열심히 뺑이 쳤던 우리의 군인이 갑자기 글을 잘 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기초부터 했던 친구인데 붙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는 보통 우리가 5일빵이라고 얘기하는데 집중하면 5일 동안에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에도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이 친구도 자기가 쌤 제가 5일 동안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을까? 야, 체육학과 가능하지? 라고 해서 붙은 친구도 있고, 어쨌든 뭐 상위학과 같은 경우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중하위학과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에 충분히 가능하고, 상위학과 같은 경우도 보통 경희대학교 논제가 보통 2,000자 아닙니까? 2,000자면은 하루에 만만 먹으면은 5편을 씁니다. 만자 충분히 쓰죠. 5편 좀 무리일까? 그럼 4편? 아니 3편. 그럼 3편이면 뭐야? 6,000자를 쓰는 거지. 6,000자, 6, 5, 30, 3만자. 그러면은 하루에 3편씩이면은 3, 5, 15, 15편. 15편이면 학원 수업으로 보면 4, 46, 4개월 하는 건데, 그 정도의 집중력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내가 짧은 시간에 선택과 집중하느냐,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대 글을 써주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살표 오케이. 경희대학교 이제 경제학과 합격자, 이 친구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경희대학교 예시답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별화된 답안을 쓸 수 있다. 예시답안이 좋은 답안은 아니죠. 그냥 방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잘 쓰는 학생의 답안과 비교.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은 4시간인데 앞에 2시간은 글 쓰고 개별 첨삭을 합니다. 대면 첨삭. 그리고 이제 2시간이 남았죠. 1시간은 경희대학교의 논제의 의도에 따른 제2시문 분석 방법. 맨 마지막에 1시간은 학생들이 15명이든 20명이든 학생들이 글을 쓰면 그걸 복사해서 나눕니다. 나눈 다음에 같이 봐서 어떤 게 좋은 글이고 어떤 것이 갓대만 글인가 같이 보죠. 그래서 좋은 글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내가 뽑아내고 또 문제가 되는 글은 내가 글을 쓸 때에 만들어내는 문제가 거기에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공개첨삭은 보통 10편에서 15편을 하는데 한 번에 내가 10번, 15번 첨삭을 받는 그런 효과. 합격자들의 대부분은 공개첨삭이 합격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됐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위상학과 합격자 시험 전날 선생님께 수업 받으면서 정리한 노트, 정리했고 선생님이 가르친 것들 일관되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 이 프로세스가 없이 랜덤하게 자기가 명확하게 텍스트와 그 다음에 논제와 글 쓰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일관성이 없으면 약간만 어려워져도 멘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논술에서의 단계, 논술 쓰는 단계,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자기화해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실전 논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논술과 좀 다르죠. 실전에 적합화된 자신의 의식, 그러니까 스키마라고 하죠. 프레임을 만드는 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익숙해졌을 때에 오일이면 가능하죠. 자기화된 글을 쓸 수 있다. 그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호경과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이 수업 때마다 지우세요 라고 해줘서 합격할 수 있었다. 당연히 지우세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논제의 요구 조건과 무관한 거 쓰지 말아라. 그럼 논제의 요구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만 경희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글 쓰는 방법대로 글 쓸 수 있지. 경희대학교의 요구 조건과 무관하게 일반론을 쓴다. 남들이 쓰는 대로 쓴다.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오케이. 여기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썼던 글, before, after 이렇게 나오는데 나한테 배우기 전에 글, 배우고 난 다음에 글인데 당연히 촘촘해서 못 알아보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오자마자 첫날 수업을 들으면 논술은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방향성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미리 선생님이 채점 기준, 이제 모든 대학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인강 요걸 보내주는데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다 똑같습니다. 어느 대학이든 논제 요구 조건은 똑같은데 그게 대학에서 논제의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니까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실제 적용할 수 있죠. 그 기초에 해당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합격자가 수강 전 작성한 글,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분량도 짧고 논제 요구 조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론, 뻔한 얘기 난무하고 있고 통념적인 글 쓴다. 합격 가능성 낮다. 지적한 부분 논제 요구에 맞게. 이 그냥 논제 요구라고 하면은 지나치게 러프하죠. 그 경희대학교의 경우는 인문계열이든 사회계열이든 제2시문의 차이는 단 하나. 사회계열에서 도표가 나온다. 이제 따로 우리가 수업 중간에 하지만 그러나 내용을 보면 요약, 비교, 해석, 평가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섞여 나옵니다. 특히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논제 안에 여러 개의 논제, 즉 복합 논제라고 해서 천자지만은 예전 같으면 딱 2덩어리밖에 쓰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천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논제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논제가 비교인지 해석인지 비판인지 조건형 평가인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합격자의 글이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따라서 수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의 이제 논술평가 시스템은 논술은 딱 4가지밖에 없다. 주제, 요약, 그 다음에 추론. 추론은 2가지죠. 비교와 해석, 그 다음 비판하기. 비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견해 쓰기도 있고 평가하기도 있고 저 부분을 명확하게 요구 조건에 따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포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해분석력, 표현력, 논증력, 창의력. 특히나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창의력이에요. 대부분 강사들이 표현력, 논증력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백날 집중해 봐봤자 변별력 있는 글이 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와 특히 2011년부터 2018년 학년도까지 김영 편입에서 연세대학교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이유는 연대와 경희대가 요구 조건이 좀 비슷하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창의력이다. 창의력 자체를 중심으로 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희대학교의 채점 기준입니다. 2015학년도부터 실시된 경희대학교 편입 논술의 핵심은 바로 자기화된 글쓰기이다. 자기화된 글쓰기. 자기화됐다는 게 뭐야? 요구 조건에 따른 논제 요구 조건에 따라서 제2시문의 특정한 어휘를 가져온 어휘를 이게 비교인지 해석인지 비판인지에 따라서 본문에서 쟁점적 개념을 가져왔다면 이것의 의미를 내가 추론해야지 그걸 그대로 갖고 온 변별력이 없지. 바로 이게 포인트인데, 신입학 논술의 경우는 독해력이 핵심이고 추론 능력이 이제 핵심적인 평가 요소였다면 편입학은 뭐냐? 창의적 쟁점 도출. 이건 내 말이 아니고 경희대학교에서 나와 있는 편입학 논술 논제의 특징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전제한 탁월한 표현력도 중요하죠. 그리고 즉 신입학 논술 접근 방식과 편입학 논술의 접근 방식은 달라야 된다. 물론 신입학 논술의 논제도 쓰죠. 근데 그 논제를 신입학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편입학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써야지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편입학과 신입학 논술의 차이. 경희대학교 편입학 점수는 상중하로 나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5학년도에 나오자마자 바로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상중하. 상은 100점, 90점인데 여기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두 번째의 채점 기준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 구성, 타고난 표현력 세 개네. 예리한 문제 제기가 뭔지, 독창적 구성이 뭔지, 탁월한 표현력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경희대학교 요구하는 것과 딴 얘기를 쓰게 돼 있죠. 자, 그럼 뭐지? 자, 신입학에서 강조하는 건 다음과 같다. 자, 아까 그 내용들은 저 뒤에서 보도록 하고, 신입학은 텍스트의 내용을 쟁점 그 자체의 찬반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 사회의 보편적 주제. 뭘까?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지 말라는 거지. 본문에 나와 있는 내포된 쟁점을 갖고 글 써달라.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거는 뭐 편입학도 똑같고 비교 해석해라. 자연스러운 문장 쓰기. 신입학은 자연스러운 문장 쓰기인데 편입학은 탁월한이라고 되어 있고, 개념화 연습이. 개념화가 뭡니까? 여러분, 경희대학교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모두 현상형 제시문이 많아요. 물론 사회계열은 이론형 제시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자, 현상형 제시문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 많지 않은 거야. 내가 개념화를 해줘야 돼. 즉, conceptualization이라는 것이 신입학 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편입학 전형에서 conceptualization은 기본이다. 개념화했다면 이 개념화된 것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변별력 있는 압도적인 글쓰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편입학 논술에서 강조하는 거, 주제에 대한 예리한 문제제기. 앞부분에 나와 있었죠. 독창적 구성, 그 다음에 탁월한 표현력,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가산점의 전제가 된다. 그게 가산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와라. 예시답안 그대로 써라. 아니지. 예시답안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만 가르쳐주는 거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 본문에 내포된 의미에 대한 추출, 여기 추론이라고 하지. 추론이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야, 화살표. 오케이. 자, 그럼 예리한 문제제기가 뭘까? 예리한 문제제기는 신입학에서처럼 각 텍스트의 현상적 쟁점이나 내적 쟁점을 가져와라. 이에 대한 개념, 해석, 비판을 자기의 언어로 논증할 수 있다. 즉, 계속 반복하죠. 본문에 있는 눈에 보이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갖고 온다. 그게 뭐야? 의미 추론, 내적 분석,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야지만 우리가 합격이 가능할 수 있다. 야, 화살표 어디 갔어? 오케이.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독창적 구성이란 뭐냐? 독창적 구성은 신입학에는 언급하지 않지. 즉, 일반적인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인데 그게 아니라 요구 조건에 맞는 자기화된 구성. 이것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글 쓰는 프로세스, 구조와 단락 구성, 그 다음에 주제문 설정, 추론의 방향을 설명해 주는데,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게 좀 길고, 어쨌든 이 독창적 구성을 할 수 있으면 변별력은 높다. 예를 들어 해석의 경우 앞부분에
기준이 되는 문장을 정리하고 모든 논술 문제는 단락이 바뀌면 주제문이 바뀝니다. 첫 번째 문장이 무조건 두 가지씩이야. 그렇게 쓰지 않으면 변별력이 있는 글을 절대로 쓸 수 없다. 첫 번째 문장은 주장이고 밑에 게 논거니까 주장과 논거를 정확하게 내가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 제시문의 내용을 간결히 정리하고 기준이 되는 제시문을 통해 해석이 대상이 되는 제시문의 내용을 적극적 분석한다. 여기가 바로 변별력이겠죠. 뭔 말이야? 핵심적 쟁점 메뉴에 배치해. 이건 본문에 있는 내용이지. 그걸 가지고 구체적 의미 분석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즉 자유로운 구성을 통해 자신의 사고의 흐름을 창의적으로 발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 탁월한 표현력. 탁월한 표현력은 신입학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죠.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의 문장력과 표현력이 자신의 사고를 전달하는 좋은 매개이기 때문에 변별력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를 잘 드러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주장창 길게 쓰는 게 아니라 논술은 짧게입니다. 어디에 변별력이 있느냐? 바로 표현이죠. 표현은 바로 어휘야. 어휘. 만연치 화려치 이런 게 아니라 어휘가 갖고 있는 개념의 압축성.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이런 표현을 썼죠. 압축적 개념을 통한 정교한 글쓰기. 경희대학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8번째 경희대 채점 기준. 신입학 논술과 편입학 논술의 공통 주요 사항은 먼저 자, 개념화. 주어진 제시문의 현상을 개념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가? 본문에 있는 현상형 제시문, 즉 개념화가 없는 내용들을 내가 개념할 수 있어야 돼. 도표도 정확한 현상이야. 그럼 이 도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내가 뽑아줘야 되는데 도표에 나와 있는 수치만 그냥 나열로 한다. 변별력이 없지. 그 수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써줘야지. 작년에 사회계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도표 자체의 수치가 이런 거다. 수치가 이런 거다가 중요하지 않지. 이 수치의 의미에 따른 최대의 효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의미 분석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화된 글쓰기. 자, 추론의 방향은 내용적으로는 의미의 도출, 형식적으로는 본문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본문에 있는 쟁점적 개념은 갖고 오지만 문장은 가져오는 게 아니야. 그만큼 텍스트에서 쟁점을 가져왔다면 그것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합격자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압도적 합격자. 물론 이 합격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합격자가 나와 있는데 최근 거를 갖다가 놓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저의 프로필입니다. 고려대학교 국문과 부산일보 교육주간지 편집장, 강남 신촌, 김영 플러스 이거는 2017년도 거구나. 어쨌든 2017년까지 18년, 그 다음에 19년 최근까지도 계속 대입논술, 편입논술을 메가스터디에서, 그 다음에 목동 하이논술에서 제가 지속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서 이투스에서 나와 있는 제 책이 있고, 기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부산일보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만큼 병력이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논술 합격 그 이름, 조인명정, 문장 지배 공식. 저는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모든 논술은 문장 구성의 원리, 그 다음에 개념 분석의 원리 두 가지면 연세대든 고려대든 경희대든 다 똑같이 그것만 가지고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복잡하게 가르치지 않아. 여러분들한테 요구 조건에 따라서 주제문 찾아봐. 그것의 의미를 분석해봐. 이건데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충분히 내가 요구하는 일정한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특히나 다른 대학에 비해서 1단계 합격자가 발표난 다음에 남아있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런 예처럼 심지어는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붙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글을 써왔던 학생,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파이널은 저 밑에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올려주시고 제가 장소하고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제 전화번호 드리고 그거에 따라 상담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은 그쪽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입논술 조임병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